지난 2007년 76세 최순일 노인이 뇌경색과 폐렴 합병증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 곁을 지키는 사람은 아내 양정혜 씨와 둘째 아들 최준경 씨 부부. 마지막을 예감한 걸까요? 최 노인이 아들에게 유언장을 건넸습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 네 엄마를 잘 부탁한다. 어머니랑 형님은 제가 잘 보실게요. 아버지! 형아! 왜 이제야 오셨어요? 형님? 저리 비켜! 아버지, 정신 좀 차려보세요. 여기 진짜 준경이가 왔어요. 아버지, 진짜 아들 준경이에요. 아버지. 남노한 행색으로 나타나 최 노인의 친아들임을 주장하는 한 남자. 대체 이들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최순일 씨의 발인 날, 그의 영정사진을 든 사람은 병실에 나타났던 의문의 남자였습니다. 자신이 친아들이라는 그의 주장은 사실일까요? 네가 왜 여기 서 있어? 어? 형님, 왜 서 있냐뇨? 아버지 운거하는데 아들이 가야죠. 네가 왜 우리 아버지 아들이야? 형님! 우리 아버지 아들은 우리 둘이야. 저도 아버지 아들이에요, 형님!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은 제발 지켜보게 해주세요. 네? 저리 할까? 형님! 준경아! 어머니! 괜찮니? 안 다쳤어? 어머니! 어머니! 준경아! 엄마 이리 오세요. 형님! 쟤는 엄마 아들이 아니니까. 경아!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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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대로 당할 것 같아? 어? 네가 우리 집 전재산을 가져가게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절대 안 돼. 절대 안 된다고. 가요. 빨리 서. 형님! 형님! 아버지의 죽음과 동시에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아버지! 아버지! 대체 이 가족에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얼마 뒤 최 노인의 둘째 아들 준경 씨가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그에게 소송을 건 상대는 바로 장남 호경 씨와 자신이 진짜 둘째 아들이라 주장하는 남성 변세민 씨. 피고 최준경 씨는 상속인의 자격도 없이 고인이 된 최순일 씨의 유산 30억 원을 모두 상속받음으로써 최순일 씨의 부인 양정혜 씨와 본 재판의 원고인 최호경, 변세민 씨의 상속권을 침해했습니다. 이에 피고에게 부당하게 상속된 유산에 대한 상속 회복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피고는 부친인 최순일 씨의 유언장에 근거해서 정당하게 상속을 받았습니다. 부당하게 상속받았다는 원고 측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유언장은 무효입니다. 최순일 씨가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은 요건을 정확하게 갖추었으며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최순일은 차남 최준경에게 30억을 상속한다입니다. 바로 그래서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저자는 가짜니까요. 내 진짜 친동생 최준경은 바로 옆에 있는 이 사람입니다. 35년간 함께 자라온 동생을 하루아침에 남이라 말하는 큰아들. 이유가 뭘까요? 최호경 씨, 어째서 피고가 아니라 옆에 앉아있는 변세민 씨가 친동생이라고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기 몇 달 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응급수술을 받게 됐다는 소식에 병원으로 달려갔다는 장남 호경 씨. 최순희 씨 모자분? 예, 제가 아들입니다. 아, 저희가 긴급 수혈을 대비해야 돼서 그러는데요. 동생이 아버지랑 같은 A형이니까 동생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환자분은 O형이에요. 아니에요. 아버지 혈액형 A형으로 알고 있는데. 어르신들은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꽤 있어서 그럴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아버지의 혈액형을 잘못 알고 있었던 장남 호경 씨. 그런데 그때 문득 떠오른 기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끔씩 농담처럼 하던 이야기였는데요. 준경이 낳고 병원에서 태어날 때 입고 있던 옷이 내가 갖다 준 베네 쪼그리가 아니라니까. 외모와 성격, 식성까지 뭐 하나 닮은 점이 없었던 호경 씨와 준경 씨 형제. 아버지와 동생의 혈액형마저 다르다는 사실에 장남 호경 씨는 의문을 품게 되는데요. 얼마 뒤 한밤중에 아버지의 병실에 들어온 큰아들. 모두 잠들어 있는 시간에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가족들 몰래 머리카락을 모으기 시작하는 큰아들. 동생에 대한 의혹을 확인해 보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부모님과 동생의 머리카락으로 친자 확인 검사를 의뢰했던 장남 호경 씨.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동생 준경 씨는 부모님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었던 것입니다. 큰형과 굉장히 외모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이랬기 때문에 동생에 대해서 정말 친동생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형이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정말 친동생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큰형은 진료 기록과 분만대장까지 샅샅이 뒤져가면서 진짜 친동생 찾기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동생과 같은 날 태어났던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녔다는 큰아들 호경 씨. 그가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한 고물상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초라한 행색을 한 변세민 씨를 만나게 된 것이었는데요. 과연 그가 호경 씨의 진짜 형제일까요? 부모님과 변세민 씨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장남 호경 씨. 그 결과 세민 씨가 친자임이 밝혀졌는데요. 35년 전 병원에서 뒤바뀐 친동생을 다시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얼른 있었죠. 제가 진짜 아버지 아들이에요. 우연히 밝혀진 출생의 비밀. 형제간의 전쟁은 그렇게 시작됐는데요. 이제라도 자식으로서의 권리를 찾고 싶다는 변세민 씨. 이것이 바로 변세민 씨가 양정혜 씨와 최순일 씨의 친자임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낳은 자식과 키운 자식 간의 유산 다툼. 어머니는 그 누구의 편도 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놈은 알면서도 유산 때문에 가족들을 속였습니다. 저놈 때문에 아버지는 친자식 얼굴도 못 보고 돌아가셨다고요. 아니에요, 형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저놈이 부모님 밑에서 호의호식하는 동안 내 진짜 동생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십니까? 예? 전 정말 너무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같은 날 태어나 뒤바뀐 운명을 갖게 된 두 아기. 과연 변세민 씨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을까요? 아버지의 폭력과 가난 때문에 불행했던 변세민 씨의 어린 시절. 결국 어머니는 한밤중에 저를 두고 가출을 하셨고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저도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못하다 보니 취직도 안 되고, 그래서 평생 막노동에 고물을 주워 팔면서 그렇게 겨우겨우 살았습니다. 네, 가요. 가난도 가난이지만 부모님의 따뜻한 정 한 번 느껴보지 못한 게 그게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35년간 남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세민 씨. 그 고통을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을까요? 유언장에 표기가 된 최준경은 최순일 씨의 친자인 최준경 씨를 일컫는 말입니다. 하지만 피고 최준경 씨는 최순일 씨의 친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최순일 씨와 부자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유언장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혈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유언이 무효다. 원고, 그 말은 피고가 친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줬다는 그런 뜻인가요? 당연하죠. 아버지는 항상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군요. 친자이면서 장남인 원고에게는 유산을 물려주지 않고 왜 피고에게만 모든 재산을 물려주신 걸까요? 그건 저놈이 아버지를 가만히 설로 꼬드긴 거죠. 그럴까요? 고 최순일 씨의 동생 최규준 씨를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그는 최 노인이 둘째 아들에게만 전 재산을 상속한 이유를 알고 있을까요? 증인, 원고는 피고가 친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상속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증인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 형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최순일 씨가 뭘 알고 있었다는 건가요? 준경이가 친아들이 아니란 사실 말입니다.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증언. 작은 아버지,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이다. 형님도 안 지 얼마 안 됐어. 일 년 전 받은 건강검진 결과를 보고 자신의 진짜 혈액형을 알게 됐다는 아버지 최순일 씨. 둘째 아들이 자신과 아내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을 가졌다는 사실에 아버지 역시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럴 수가 있네. 고민 끝에 동생인 규진 씨에게 아이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는 아버지 최순일 씨. 예? 아니, 그게 뭔 소리예요, 형님? 사실이야. 내가 검사 다 해봤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럼 그 애는 어디 있는 거예요? 사방팔방 다 찾아봤지. 찾을 수가 없네. 참. 내가 죽기 전에 찾아내야 될 텐데. 그래야죠. 이 사실은 동생하고 나하고만 알고 있자. 이 형수한테도 준경이한테도 절대 비밀이야. 형님, 우리 준경이가 어떤 애인지 동생도 잘 알지? 지 엄마 수술 받고 꼼짝 못할 때 그 1년 넘게 똥오줌을 받아냈던 그런 애야. 알죠. 우리 준경이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인 건. 걔는 누가 뭐래도 내 자식이야. 이 사실을 동생하고 나하고만 알고 절대 비밀이야. 부탁하네. 알겠습니다, 형님. 둘째 아들 준경 씨에 대한 애정에는 변함이 없었다는 아버지. 하지만
효심 깊은 둘째 아들과 달리 장남 호경 씨는 늘 말썽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정말 안 돼. 엄마, 아들 감방 가는 거 보고 싶어서 이래요? 허경아, 제발 이제 좀 참아. 어? 이게 도대체 몇 번째냐? 이제 좀 그만 좀 하라고. 아, 글쎄 이번이 마지막이라니까요. 안 돼. 어? 안 된다고. 아이, 정말. 노인네 둘이서 이 큰집이 뭐 필요해요? 증명서 내놔요. 큰아들은 번번이 사업에 실패하면서도 그때마다 부모에게 거액의 사업 자금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곤 했는데요. 어디다 놨어요 증명서? 증명서 내놓으라고. 임자!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임자 괜찮아! 선생님! 아이 진짜 노인네 또 쇼하고 있네. 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엄마한테? 아니 왜 달라고 할 때 안 주냐고. 아들 대박 한번 쳐보겠다는데 정말. 아유 정말. 아유 저러고 있다. 집이라도 왜? 자 주희야 119 전화해. 병원에 하면 뭐 주마. 형수님이 머리를 다쳐 꽤 오래 누워 있었는데도 허경이는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호경이 그럼 어디 갔어요? 그 부자식 얘기도 하지 마라. 더 이상은 형님도 허경이를 용서하지 않았고요.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결국 결단을 내렸다는 아버지 최순일 씨. 내가 이대로 간다면 네 영수는 호경이한테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뜯기고 말 텐데. 아이고 예. 아무래도 안 되겠다. 전부 다 준경이한테 맡겨야 되겠어. 그게 다 우리 식구들이 사는 길이다. 작년에 형님 땅이 재개발 지역이 되면서 땅값이 오르니까 허경이가 그 돈을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그런 유언장을 남긴 겁니다. 결국 원고는 동생의 인생이 걱정돼서가 아니라 유산이 탐이 나서 그렇게 필사적으로 변세민 씨를 찾아내신 거군요. 아니, 아들이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받겠다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우리 둘은 당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에? 허경아, 제발 좀 그만 좀 해라. 뭘 그만해요? 엄마도 지금 준경이 편을 들겠다는 거예요? 에? 아니, 친자식들 놔두고? 내가 누구 편을 들어? 다 똑같은 내 자식인데. 똑같긴 뭘 똑같아요? 아유, 엄마는 그냥 가만히 계세요. 내가 돈 다 찾아 드릴 테니까. 피고는 누구보다도 효심이 깊은 아들이었습니다. 최순일 씨가 피고가 친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전 재산을 상속한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글쎄요. 최순일 씨가 유언장을 작성한 시점은 병원에 입원한 뒤였습니다. 병세가 악화돼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던 겁니다. 최순일 씨의 병세가 중했던 것은 맞지만 판단력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병들어서 마음 약해진 노인네가 준경이 저놈이 좀 잘해주니까 혹 넘어간 거라고요. 아니,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보세요. 친자식이 이렇게 둘씩이나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생판남이 아버지 전 재산을 상속받는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예? 친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큰아들의 말에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바로 그때 허경아, 넌 그런 말 할 자격 없다. 참나. 아니, 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아버지? 아니, 작은아버지도 돈 필요해서 그래요? 뭐야?
내가 네 엄마 아버지를 봐서 이 얘기만큼은 무덤까지 가져가려고 했는데. 안 돼요, 서방님. 제발요. 제발요, 서방님. 아닙니다, 형수님. 이왕 이렇게 된 마당에 뭘 더 숨겨요. 이젠 쟤들도 다 알 때가 됐어요. 제발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빌게요. 약속했잖아요. 안 돼요. 안 돼요, 서방님. 안 돼요. 이 가족에게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라도 남아있는 것일까요? 50여 년 전 어머니 양정혜 씨는 어렵게 임신한 첫 아이를 뱃속에서 잃게 됐다고 합니다. 그 뒤로 7년 넘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는 부부. 결국 두 사람은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입양한 아이가 바로 제 호경입니다. 장남인 호경 씨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증언. 근데 호경이가 6살이 됐을 무렵에 형수님이 임신이 된 겁니다. 그때 낳은 아이가 준경이, 아니, 저기 앉아있는 저 아이겠네요. 결국 호경 씨와 준경 씨 두 형제 모두 친아들이 아니었다는 것인데요. 아니 지금 작은아버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작은아버지 도망났어요? 아니 저놈한테 돈 받기로 했어요? 호경아, 너 이러는 거 아니야? 네 엄마 아버진 넌 친자식보다 더 귀하게 키웠어. 먹을 거 하나라도 생기면 준경이보다 널 먼저 챙겼고. 이제 제발 정신 좀 차려. 아니야, 난 인정 못해. 난 친아들이라고. 아니 엄마 말 좀 해봐요. 이거 다 헛소리지. 아니 왜 가만히 있어? 한 번도 널 친자식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 너희들 모두 다 내 새끼들이야. 제발 좀 그만 좀 해라, 얘들아. 아니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수십 년 만에 밝혀진 두 형제의 출생의 비밀. 그렇다면 유산 상속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원고 최호경 씨는 양자임을 밝히지 않고 친생자로 호적이 잘못 등재됐지만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서 양자로서의 상속권이 있습니다. 또한 원고인 변세민 씨는 병원의 실수로 뒤바뀐 최순일 씨의 친자임이 밝혀졌습니다. 반면 피고인 최준경 씨는 정식 입양된 양자도 피를 나눈 친자도 아닌 제3자일 뿐입니다. 따라서 피고 최준경 씨가 양정혜 씨와 두 원고들의 상속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며 이에 상속 회복을 통한 정당한 재산 분할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핏줄이 섞이지 않았다고 피고와 최순일 씨가 부자 관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35년이라는 세월 동안 두 사람은 부모 자식 간의 도리를 다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또한 최순일 씨는 피고가 친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를 아들로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최순일 씨의 유언장은 유효하며 이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35년 만에 친자식이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된 둘째 아들 최준경 씨. 준경 씨와 병원에서 뒤바뀐 친아들 변세민 씨. 그리고 친자로 호적에 올라 있지만 사실은 입양된 장남 최호경 씨. 운명의 장난으로 뒤얽힌 세 형제의 상속 전쟁. 승자는 누구일까요? 판결하겠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권에 있어 양자와 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최호경과 변세민 두 사람 모두
동등한 상속권을 가지게 된다. 반면 피고 최준경은 친자가 아니며 정식 입양도 되지 않았으므로 상속인의 권리가 없다. 하지만 피고는 출생 직후부터 최순일의 아들이라 믿고 살아오며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했고 고인 역시 이를 인정해 유증을 남겼기에 유언장은 적법하다고 본다. 다만 피고가 상속받는 재산이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한 것은 사실이므로 상속받은 재산 30억 원 중 고인의 배우자인 양정혜에게 9억 2천만 원, 또한 옹고 최호경과 변세민 두 사람에게 각각 4억 3천만 원을 돌려주도록 한다. 피고가 상속받는 재산은 이 유류분을 제외한 12억 2천만 원이 되도록 한다. 각자에게 적용된 법은 달랐지만 결국 세 명의 아들 모두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된 셈인데요. 뒤바뀐 운명을 살다 35년 만에 만난 준경 씨와 세민 씨. 이들은 과연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될까요? 안타깝지만 병원에서 바뀐 줄 모르고 친자로 키운 피고는 아무리 효자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유언장이 없었다면 피고는 법적으로 한 푼도 유산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당사자의 뜻인 유언을 중시하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는 제3자도 유언이 있으면 유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아버지의 유언장에 따라 유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상속권자인 자녀나 배우자들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유산이 법적으로 보장되는데 그것이 바로 유류분 제도입니다. 자녀와 배우자의 경우 유류분액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